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영남 알프스 주변의 등억 온천 단지에 3천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관광 개발 사업 제안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모텔촌인 이 일대를 가족형 휴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개발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매년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열리는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1년 내내 영남 알프스를 찾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모텔뿐입니다. 영남 알프스 구봉 완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일대 상권은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단지 하루 만에 이렇게 당일치기로 왔다 가지 않고 남은 2, 3일이라도 머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민간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곳 등억 온천지구 일대를 가족형 휴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3천여억 원을 투자해 짚라인과 스카이웨이, 가족 물놀이장 등을 짓겠다는 구상인데 대규모 숙박시설과 먹거리 타운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와보고 싶어서 오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고 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작천정에서 복합 웰컴센터까지 1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1km 길이의 짚라인이 먼저 들어섭니다. 울주군은 체험형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의 유치하고 또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거면 민간에서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제안에 이제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과 별개로 등억 온천지구 일대의 산악 관광특구 지정도 본격 추진됩니다.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도 다음 달 본격화되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느냐와 환경훼손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냐가 관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주군이 남북권 군립병원 설립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어제 군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과 강원도 속초의료원과 경북 울진군의료원 등을 방문해 공공의료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울주군 남북권에 설립하려는 군립병원은 울주군 민선 8기 1호 결재 사업으로 현재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표본조사 결과 전국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은 8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인 97.38%에 비해서도 11.68%포인트나 낮았습니다. 또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도 48.6%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으며 자연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 양성자를 제외한 숨은 감염자의 비율도 11.5%에 그쳐 전국 최저 비율을 보였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인 토종고래 상괭이를 캐릭터화한 러브웨일이 태화강으로 3년 만에 돌아와 포토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러브웨일은 울산 고래축제가 종료될 때까지 태화강 심리대밭교 아래 수면 위에 띄울 예정입니다. 러브웨일은 울산 고래축제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고래를 사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형 조형물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내의 자연주의 정원에 대한 식재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연주의 정원은 피트 아우돌프가 디자인한 정원으로 18,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식재 작업에는 바트 후스와 톰 더 비터 등 해외 정원사 6명과
국내 정원사, 시민 정원사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시민 정원사 360명과 일반 시민 3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의 한 파출소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물과 음식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초 울주군의 한 파출소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물과 음식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물과 음식은 평소 파출소장이 먹던 것으로 이상한 맛을 느낀 소장이 국과수에 직접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파출소에는 소장을 비롯해 모두 14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냉장고가 있는 2층에는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고 CCTV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 행위와 건축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청 주변에 지정된 공용시설 보호 지구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해집니다. 또 생산관리 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유기 농업자재 제조공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병원의 용적률이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까지 완화돼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가 어제 울산시를 내방했습니다. 르포르 대사와 세자르 카스텔랑 정치 참사관은 어제 김두겸 울산시장을 만나 민선 8기 울산시장 취임을 축하하고 울산시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시장과 필립 르포르 대사는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과 프랑스 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울산과 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부산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 김잠출 객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범정부 차원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전이 한창이지만 부산시는 여수 순천하고는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울산에는 아주 기본적인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부산만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어서 우려가 큰데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어떻게 전개가 되든 관계없이 서로의 협조와 공조체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잠출 개근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뭐가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 부산시는 BTS 공연 그리고 병역 면제 요청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이 프랑스 파리 출장을 간다든지 전 세계를 지금 돌고 있으면서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메가시티를 하자고 같이 막 협조했던 울산 경남은 철저히 소외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인 공동을 위한 제한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일테면 부산의 관문인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첫 삽도 뜨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울산공항이나 김해공항을 관문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네. 또 울산공단이라는 이 훌륭한 산업 홍보 자료가 넘쳐나는데도 네. 울산은 부산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정부도 범국가적인 행사를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부산 개최지에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것 초점 같아요. 맞춰가지고 예, 예. 울산과 경남을 아우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예. 부산시가 그렇다면은 말로만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안한 게 아닌가 이런 속내가 이제 확인이 됐다. 예. 이런 비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단체장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인데 뭔가 좀 앞뒤가 잘 안 맞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세계 박람회라고 하는 게 인류의 산업,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소개하는 장이면서 경제, 문화, 올림피라고 하잖아요. 네. 그 6개월 동안 이게 열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전 세계 수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대형 행사인데 이거 뭘 믿고 그러는지 이웃 협조를 의미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 측의 입장은 뭔지 확인했습니까? 네, 2030 부산 엑스포 만약 개최된다면은 네. 이 부산이라는 개최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 예측을 보면은 약 43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평가에 울산도 같이 동성을 한다면은 상당한 경제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만큼 부산 세계 박람회, 울산 공동 유치, 울산에도 필요하고 예. 울산의 역할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울산으로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의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부산 엑스포 추진위원회나 부산시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울산과의 공동 개최 내지는 협조, 공조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사실 뭐 울산만 타겟으로 하고 있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뭐 타시도만 저희가 결정해서 한 경우는 지금 저희 순천에 정원박람회가 있고 여수가 엑스포를 유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곳들하고는 이제 MOU도 체결하고 이랬었고 그 외에 다른 타시도하고는 아직은 뭐 그렇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여수 순천은 뭐 이런 행사를 치러본 도시니까 MOU를 체결했다고 보고 뭐 울산은 특별히 생각을 않고 있다는 말인데 울산도 정원박람회 크진 않지만 해봤잖아요. 네. 우리가 짝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자존심 좀 상하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네. 지적이 있었고요. 우선 공동 개최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부산시와 엑스포 추진위원회를 설득하는 작업, 예. 물밑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부산, 울산 간의 제안을 서로 주고받는 그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산 혼자서 이게 역부족이면은 울산이나 경남을 넣어서 공동 개최로 가야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산에서 공동 개최하겠다는 안이 먼저 나오면은 그때부터 대정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어디도 나 지금 총리실에 있는데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해야죠. 행사 명칭은 부산 세계 박람회지만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서 부울경이 잘 되게 힘을 모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인데 울산시 입장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비교적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동남권 메가시티와 마찬가지 입장일 걸로 봐지는데요. 네. 울산에 과연 실력이 있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실력이 무엇인지를 따지면서 예. 부산시가 제안을 한다면은 제의가 온다면은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런 예. 입장이고요. 지역 정치권에서 김기현 의원이나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와의 그 물밑 접촉에 좀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부산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래야 진전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따라서 지역 정치권의 활동과 역할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네. 엑스포 불경 협력이 아마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치권보다도 지방정부, 부산시와 울산시와 좀 더 적극적으로 예. 혜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이 협력을 틀을 먼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BTS 공연료 협찬금 떠넘기기 문제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돼서 우리가 먼저 발을 들여놓지 않은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부산은 무관심이고 울산시도 먼저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지역 정치권의 해법이 어떻게 작용할지 메가시티 성사를 위해서도 부울경 공동 개최도 한번 거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네, 부산시의 입장은 그렇게 편치는 사실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남권 메가시티 계속 추진해 오다가 예. 경남이 이미 탈퇴를 선언해 버렸죠. 예. 그리고 울산시 김두겸 시장도 아마 26일 월요일쯤 공식 탈퇴 선언을 할 걸로 봐지는데요. 예. 정부나 부산시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개최 예정지인 부산 혼자만의 힘으로 유치가 어려울지 않을까 하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뭐 현실론이고요. 그리고 부산시에 좀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제안, 그다음 울산과 경남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하는 요청하는 것, 이것이 순서인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울산은 자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세워서 뻗댄다든지 예. 경제적 실력을 너무 따지기보다는 네. 이 도시 이미지 업그레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봐가지고 좀 나아가는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물론 예. 조바심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예. 이 엄청난 부가가치, 경제적 실익, 도시 홍보 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동 유치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함께 하면은 분명히
울산도 이익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아까운 기회인 것도 맞습니다. 예.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여수 순천의 경험,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이웃인 울산 경남의 협력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산시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울산은 이제 전국체전 잘 치러야 되니까 네. 우리 시장께서 잘 치르고 나서 이 문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2030년에 열리는 부산 엑스포 행사에서 뒷전으로 밀려있는 울산의 상황을 취재한 김잠출 JCN 객원 기자와 얘기해왔습니다. 김 기자 감사합니다. 울산시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 등 민간기업 3곳과 협약을 맺고 내비게이션을 통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서비스 제공에 나섭니다. 실시간 신호정보 서비스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진입방향 신호등의 잔여 시간을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표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과속이나 꼬리물기 등의 위험운전 예방과 연료 절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10월부터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아이나비와 티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시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고 정착까지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두 기관은 지역협력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구성,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미래 전략산업 기술 교육을 위한 기자재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구청은 어제 구청 상황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 주재로 민선 8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서별로 지난 선거 공약의 연도별 세부 실천 계획을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동구청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6대 분야 38개 단위산업, 59개 세부 사업을 잠정적으로 확정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최종 공약사항 실천 계획을 확정해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약 사업으로는 노동기금 조성과 문화관광재단 설립, 연포산 터널 무료화와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등이 있습니다. 남구청이 어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4년간 시행할 추진 전략과 세부 사업 등을 마련했습니다. 남구청은 이번 계획에서 미래와 희망의 행복복지 남구라는 목표 아래 청장년과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지원과 평안한 노후 지원, 장애인 자립재활 인프라 구축 등 모두 10개 추진 전략과 11개 중점 사업, 45개 세부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4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남구 지역사회 보장 대표협의체와 남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울산시에 제출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구의 울산 큰애기 탄생 5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5시 울산 동헌에서 열립니다. 울산 큰애기는 지난 2017년 구급 명예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다양한 지역 홍보 활동을 펼쳐 중구를 알렸으며 유튜브 채널,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큰애기를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키고 큰애기 개발업체인 플랜 이슈에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